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 골든클럽의 경제 분야 원중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경제, 기업 발전에 정말 초석을 만드신 고 정주영 회장과 고 이병철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강원도 아산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106세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정 회장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인천 부두 하역 노동과 그 다음에 고대 신축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왕십리에 복흥상해라고 쌀가게에서 쌀을 배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살 때인데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당동 경일상해라고 상호를 붙여서 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좀 2,000평이나 되는 땅을 부모님에 사주고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 고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근검 전략 정신입니다. 정 회장을 아시는 분이나 본 사람이라면 아마 그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을 뵀지만은 정말 근검하고 전략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희 정신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의 그 근검 전략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MS사의 그 빌 게이츠를 봐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아닙니까? 세계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의상이 그래요. 청바지하고 티셔츠 하나. 이와 같이 아주 검소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인간 존중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재개하면 1년 지게하면은 그 곡식을 기르고 10년을 지게하면은 나무를 기르고 100년을 지게하면 사람을 기른다는 것처럼 인간의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중을 중요시 여긴다. 근데 지금 그 후진국일수록 이 부분이 약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1987년에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인데 인공위성이 폭발이 됐다고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우주인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때의 그 다음 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검은 리본을 가슴에 메고 땅만 쳐다보고 걷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쇼크를 받아갖고 지금 만약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제일주의 정신.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다시 또 생존할 수가 있다. 근데 기업이 신용을 잃으면 다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께서는 고령교 공사를 사실 이건 중단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사업인이라면 그걸 중단을 했을 겁니다. 1년이 됐는데도 다리 하나를 제대로 못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주를 하고서 공사를 할 때의 물가는 약 1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 금액을 가지고서 공사를 해봤자 적자는 뻔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정 회장은 적자는 둘째 문제고 하여튼 약속을 지키자, 신용을 지키자라는 뜻에서 그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객 최우선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한 사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엑셀 신화를 1986년에 실천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 가본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쪽이 오전에 주차를 했으면 서쪽은 청소를 하고 서쪽에다가 오후에는 차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청소를 하고 이와 같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좁다고요. 그러면 그런 좁은 공간에 미국 차가 얼마나 큽니까? 또 뷰크 같은 거, 뷰크 같은 건 굉장히 차가 큰데 그 흑인이 150km 정도나 나가는 흑인이 그걸 타고 주차를 시키는데 애를 먹습니다. 앞차 뒤차 다 박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뒤에는 빨간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그 승려가 주차를 하는데 부담 없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 딜러들이 딱 잡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광고에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동서를 횡단하는데 대개가 엑셀차가 횡단하다가 도중에 불이 나서 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다 했다고요. 근데 엑셀이 드디어 그 동서를 횡단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미국 사람들이 엑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고객이 참 주차하기 어려운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기업이다 해갖고 아주 현대그룹을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존경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첫째, 종업원에게 만족을 주고 두 번째, 종업원 가족들에게 만족을 주고 세 번째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기업이다. 그런 면에서 정주영 회장은 21세기에 존경받는 기업의 기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와 기술 개척 정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사원의 창의력을 바탕으로서 기술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건데 이 창의라면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하나의 제품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때는 64개의 아이디어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4개의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 개념을 실험을 한다든가 또는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시험 판매를 하든가 또는 전국 시장에 출시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디어가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비용 발생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까지의 비용 발생이 약 130억 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실수 없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기술 개척 정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이런 방식은 이건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념의 정신인데 신념은 위대한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있으면 뭐든지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두이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신념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들어가서 산업평화주의입니다.
이건 노사 화합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노사는 한솥 그 밥을 먹는 가족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주베일 산업항공사에 이제 노사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1976년인데 그때 그 기능공이 3,000명이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저 기업들이 중국에 가 있을 때도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능공이 3,000명인데 관리자는 얼마 되지를 않았다고요. 이래다가 보니까 관리 능력을 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갖고 사우디에서는 군 부대가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수습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산업 평화를 위한 인력 관리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서 그 수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평등. 그러니까 직원과 기능은 똑같다. 평등하다.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인간적 이질성을 갖지 말아야 된다. 똑같이 인간인데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적 동기부여의 작업을 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작업을 하게끔 해야지 목적 없이 뭐 로봇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한 대화를 해라. 임기응변식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자가 집행당하는 심정으로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관리자는 모든 것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심정으로 관리를 해라.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라. 만약에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 자체에 그 인격의 결함이 생겨갖고 경쟁이 침체가 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된다. 도전과 개척 정신입니다. 50년간의 그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196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국 파티니 나라띠왓 고속도로 공사인데 이때는 아주 굉장히 적자를 봤죠. 2억 8,800만 원 정도의 그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3, 4개월이 우기거든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12개월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적자를 봤고. 근데 1976년에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공사 수주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9억 3,100만 불의 수주를 갖다가 받습니다. 아주 거금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국가 예산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공사의 수주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괌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에 공사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1990년에 대선을 참여하시죠.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1998년에는 소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갖고 김정일을 만나는 일을 벌립니다. 이건 아주 큰 정말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2001년 3월에 타계를 합니다. 좀 아쉬운 금을 남기셨는데, 자, 우리가 그분의 업적 중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내의 업적으로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또 폐유조선공법이 있죠. 그러니까 서산 그 대단위 농지를 갖다가 개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러니까 폐유조선을 이용해서 뚝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농토 토지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면 4,700만 평입니다. 4,700만 평이면 여의도 33개입니다. 그 여의도의 33배의 땅을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쌀이 년 5만 톤이 쌀이 나오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 내셨고, 그 다음에 1971년에 영국 런던 애플도사에 롱바똥 회장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롱바똥 회장이 아무리 정주영이가 씨가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모를 뿐더러 한국에서 이 큰 배를 만든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때에 정주영 회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합니다. 즉 귀사한테 그 500원짜리 지폐를 갖고 와보라고. 그 지폐를 갖다 딱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북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북선을 보여줍니다. 1590년에 우리가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이 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조선 하나를 못 만들겠느냐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롱바똥 회장이 그럴듯하거든요. 1590년에 이 정도의 그 기술력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주를 맡기는 이런 정말 아이디어에 기발난 그 창출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가요? 9번이 이제 사업 부국주의 정신인데, 정주영 회장께서는 일제시대에서부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니까 신이 나신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으로 애국애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마음에 꽉 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의료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학사업 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